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프로 5번 보통 물질의 양과 우주 전체의 모양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경우수가 오메가가 이제 그 우주의 공률, 이 1보다 클 때는 구체로 나오고 이걸 풀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1보다 작으면 말한정처럼 나오고 1과 같으면 우주는 평평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모양은, 우주 전체의 모양은 뭐냐? 네, 물리학에서 이거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의 모양은 평평하다. 그럼 왜 평평하다고 주장을 하느냐? 네, 이거의 합이 전부 다 1이 나온대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의 구성이 암흑 에너지가 68.3%가 있고 암흑 물질이 26.8%가 있고 보통 물질이 4.9%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이걸 싹 합해 보세요. 싹 합하면 1 아닙니까? 100% 1. 네, 그래서 우주의 모양은 평평하다 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니 이거는 퍼센트지 100분율로 하니까 당연히 1이죠. 100분율로 하니까 당연히 1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주의 공률, 여기 있죠. 공률을 뭐 암흑 에너지에 의한 공률을 계산하고 암흑 물질에 의한 공률을 계산하고 보통 물질에 의한 공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그것을 싹 합했더니 뭐 1.000 뭐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물리학에서. 그래서 요거 1. 우주의 모양은 평평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주장, 여기 보통 물질 있잖아요. 보통 물질 4.9% 이거는 우주 전체의 모양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입니다. 왼쪽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공률 변화, 오른쪽이 이제 물질과 에너지 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의 공률의 변화. 자, 어떻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는 그 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주는 평평하다. 이것을 문제를 푼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자, 시간과 공간의 공률인데요. 앞에 단어가 이거 상대 시간과 상대 공간의 공률 변화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자체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정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적 시간과 상대적 공간의 공률 변화 아닙니까?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상대방이 존재를 해야 상대성 이론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의 상대방은 뭡니까? 우주 전체의 상대방. 즉,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거냐? 우주 전체의 상대방은 뭐냐? 즉, 벌써 이 장방정식이 우주 전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좌측도 맞고 우측도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좌측은 어떻게 해서 맞죠? 절대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맞는 겁니까? 지구의 모양. 상대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절대적으로 모양은 이거죠. 지구는 절대적으로 구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왼쪽은 상대론이고요. 오른쪽은 절대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우주는 평평하다라고 답이 나오죠. 지구는 구체입니까? 지구는 평평합니까? 네. 지구는 평평하다. 이것도 맞거든요. 상대성 관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는 평평하다라는 결론에 당연히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상대 시간. 자, 지구의 상대 시간은 뭡니까? 예,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0시부터 24시간까지 1시간씩 계속
정도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게 상대 시간이죠. 그럼 상대 공률은 뭡니까? 상대 공간, 상대 공률. 상대 공률은 이제 여기 산이 좁비하게 있으면 위로 쏙 솟았고, 네, 호수가 있으면 밑으로 푹 꺼지고, 그게 상대 공률 아닙니까? 상대 시간, 상대 공률. 그러니까 정확히 이 공식이 아인슈타인 일반상식 공식이 여기 어느 곳에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정확히 성립을 하죠, 이게. 자, 근데 절대성, 절대적 구체, 이거는. 자, 이거는 여기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주 밖에 나가가지고 달이 있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봅니다. 그럼 지구는 구체 아닙니까? 아, 지구는 구체다 라고 이제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주를 생각해 보면 우주가 구체입니까? 우주의 모양이 구체입니까? 평평합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당연히 평평하다라고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우주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구 밖에서 관찰해야 돼, 이렇게. 그잖아요? 달에서 지구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주의 모양을 절대적으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 밖에서 우리 우주를 바라봐야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절대 구체에서 뭐 상대 시간, 상대 공률 의미 있습니까? 자, 에베레스트 산이 갑자기 100배로 이제 질량이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갑자기. 야, 그럼 여기는 지도가 푹 꺼질 거 아니에요. 100배로 증가를 하면. 지도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한 요 정도 있네요. 여기 지도가 푹 꺼질 거 아니에요. 100배로 질량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요 구체에, 지구 구체 모양에 영향을 끼칩니까? 영향이 안 끼치죠. 그래봤자 지구는 절대적으로 구체입니다. 지구의 질량이 갑자기 100분의 1로 지구의 질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구체죠. 여기 보시면 보통 물질이 4.9%다. 보통 물질이 4.9%든 0.49%든 49%든 무슨 상관입니까? 지구는 절대적으로 구체다. 네. 우주는 절대적으로 구체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보통 물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구는 절대적으로 3차원 구체다. 우주의 보통 물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주는 절대적으로 4차원 구체가 되겠습니다. 상대 시간, 상대 공간은 상대 공률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상대 공률. 상대 공률 다시 요거 상대성 이론, 여기 상대 공률.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 시간, 네, 상대 시간, 상대 공간, 상대 공간, 상대 공률, 상대 공률.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공률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즉,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절대를 해석을 못 한다. 상대성은 당연히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러니까 우주는 당연히 평면이다라고 당연히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물질의 양은 우주 전체의 모양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상대 방정식이잖아요. 상대 방정식이 아니라 절대 방정식이 탄생해야 됩니다. 절대 방정식이란 우리 우주는 4차원 구체다. 절대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공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요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대 방정식이라고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우주의 보통 물질이 4.9%가 있든 49%가 있든 우주 전체의 모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 우주 전체의 모양을 계산하는 것은 틀렸다. 왜? 상대성이니까. 자, 이번에는 우주 전체의 재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4.9% 이거 틀렸다고 요거 계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부 다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13년 플랑크 결과가 있고 2015년, 2018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통 물질 한 5%, 4.9% 정도, 암흑 물질 이렇게 26% 정도, 암흑 에너지 68%. 이것이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최종 결과입니다. 특히 요게 이제 가장 최근 결과죠. 요게 2018년도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있는 거, 요거. 요 값이 최신 결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요거 오도너리 메터. 요거 오도너리 메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요 계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재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예. 오도너리 메터를 계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은 다크 메터와 다크 에너지의 관계식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100%가 돼야 되니까 그 B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한 것이 이제 이렇게. 네. 오더너리 메터는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다시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어디가 핵심이었냐면 여기 68.89% 여기 68.89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여기 72.46%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거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68.89로 숫자를 잘못 적용을 한다는 거죠. 68.89로 적용을 할 게 아니고 72.46%로 적용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이 이제 현재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값이고요. 밑이 이제 제가 재해석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자, 먼저 X축 넘버 오브 컨디션 조건의 개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플랑크 하나, 플랑크 렌즈 2개, 플랑크 WP 2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4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뭔가 우리가 좀 조건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여기 한 개, 플랑크 한 개, 이것보다는 하나, 둘, 플랑크, WP, 뭐 하이 L, BAO 4개.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좌표를 다 찍어봤습니다. 조건의 개수랑. 자, 좌측이 이제 여기 보통 물질이 이렇게 고려된 것이고요. 우측이 보통 물질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자, 좌측 이게 있습니다. 근데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 아니, 조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2013년, 2015년, 2018년 전부 다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자, 혹시 만약에 조건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어떤 조건 하나를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건 놓친 거를 이제 다시 계산해서 풀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제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보통 물질을 싹 빼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암흑 에너지는 이와 같이 73%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통 물질을 뺐으니까. 자, 그럼 제가 계산한 값이 72.92%죠. 72.92%가 그럼 어디서 계산되냐? 자, 제8장 동영상에서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물리학의 4대 힘은 통합된다. 거기서 여기 72.92%. 자, 72.92%가 짠 하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즉, 물리학의 4대 힘 통합 과정 중에 72.92%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흑 에너지는 72.92%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랑 일치하잖아요. 여기랑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말하면 여기다 일치하잖아요. 저 거랑 그냥 단지 보통 물질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보통 물질을 딱 제거를 하세요. 제거를 하면은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블 상수라는 거는 허블 컨스턴트 역시 67.4.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67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67이 지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도 물리학에서는 67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는 이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근데 진짜 우주는 가속 팽창이냐? 우주는 등속 팽창이냐? 허블 상수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은 70에서 76 정도 나옵니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70에서 76 정도가 직선 팽창일 경우 측정 값이라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한 100번 정도 측정을 했어요. 100번 정도. 다양한 조건,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67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는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는 말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요거를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통 물질을. 보통 물질은 우주의 영향, 우주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숫자도 다시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8.89%가 72.46%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허블 상수라는 것은 우주의 팽창이죠. 암흑 에너지가 이제 또 우주의 팽창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8.89가 72.46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좀 커지지 않았을까? 숫자가 커졌죠. 그만큼 67.66이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71.16, 71.16 이렇게. 자, 다시 이제 그거를 차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 좌측이 이제 그 암흑 물질이 들어간 거. 근데 틀렸다. 암흑 물질 들어가면 안 된다. 다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허블 상수라는 거죠, 이게. 자, 제가 제시한 값은 71.23입니다. 허블 상수. 예, 이전 동영상에서 또 제가 열심히 계산을 했죠. 71.23. 아니, 이거는 똑같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재해석. 단지 재해석한 것 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위에서는, 여기서는 다섯 번째에서 거의 일치하는 경향인데, 여기는 왜 다섯 번째가 아니고, 요렇게 보면 네 번째 아닙니까?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째. 네 번째랑 일치하죠. 이거는 이제 허블 상수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즉, 암흑 에너지 자체는 뭔가 놓쳤어요, 지금. 한 가지 항목이 더 필요하다, 지금. 뭔가를 놓쳤고, 물리학에서 허블 상수는 이미 정확히 계산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단지 해석을 잘못한 거죠. 해석을. 암흑 물질을 보통 물질이죠. 보통 물질을 빼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주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상수. 그래서 이제 그거 계산하면은 우주의 나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죠. 우주 상수. 근데 이제 우주 상수가 조금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 상수 계산하는 공식이 이미 보통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우주 상수 계산하는 물리학에서 우주 상수 계산하는 공식은 보통 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요거를 0으로 만들고 재해석해버리면 엉터리가 나온다는 거죠. 왜? 다시 우주 상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오더너림에 보통 물질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게 유도가 된 거예요. 공식 유도.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 자, 요것이 이제 보통 물질이 있다. 요것이 보통 물질이 없다. 완전 엉터리잖아요. 보통 물질이 없다. 제가 설명드렸죠. 우주 상수 계산 공식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우주 상수 구하는 공식 자체가 엉터리가 돼버려가지고 물리학의 공식이 가지고 엉터리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 이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산했던 값 1.1150. 자, 그럼 우주 상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네, 제 12장에서 우주 상수 문제와 플랑크 단위계에서 제가 우주 상수 계산했죠. 여기 있죠. 1.1150. 네, 1.1150이라고 아주 그 계산을 잘 해냈습니다, 제가. 자, 그럼 1.1150. 네. 1.1150? 아니, 똑같잖아요, 여기. 1.1150.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조건이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조건이 이제 5개가 될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이가 2013년도, 2015년도, 2018년도 데이터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조건 4개라고 하면은 여기랑 일치하죠. 2013, 2015. 조건 5개라면, 만약에 조건 5개라면 2018과 약간 비슷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아인슈타인의 장박 정식은 이거 상대 시간, 상대 공률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대 구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4차원 구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혼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물질의 양은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거를 삭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삭제를 해서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가속 팽창이 아니고 우주는 등속 팽창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물리학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뭐 아예 정체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 제껴두고, 자, 보통 물질이 4.9% 우주에 4.9%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계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밤하늘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보통 물질을 측정한 숫자입니까? 자, 은하의 개수, 우리 우주에 은하의 개수가 지금까지 2,000억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 했거든요. 2,000억 개? 야, 그런데 은하에 2조 개가 있답니다. 기존 추정치보다 10배 더 많다.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의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관찰을 했으니까. 그 플랑크 위성이 그걸 이제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그 은하를 봤더니,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은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2,000억 개 정도 있을 거예요. 2,000억 개 정도 있을 거다. 근데 아니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다시 이제 설명드리자면 한 요 정도 돼가지고 한 2,000억 개 정도 있을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점점 희미해지죠.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관찰이 플랑크 위성, 허블 만원경으로 이거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게 보통 물질의 양 아닙니까? 보통 물질이 우리 우주에 4.9% 있습니까? 아니면 10배 더 많은 49% 있습니까? 이번에 뭐 또 만원경 하나 새로 또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10배가 아니라 100배. 20조 개. 우리 은하에 20조 개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2,000억 개 있든지 2조 개 있든지 20조 개 있든지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영향을 못 끼치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물질의 양은 우주 전체를 해석을 할 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